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호가 2, 3억씩 올랐다. 대치동 압구정 층고 제한 폐지에 반색.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 한강 연접부 15층 제한은 유지. 규제 폐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사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 여기 60평대가 80억에 팔렸다는 소식이 80평대가 80억 팔렸다는 소식이 2021년에 있었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시세 조작을 하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 뭐 이거 집주인이 원래 집주인이 있고 법인에서 받아주면서 80억을 어거지로 찍은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번에 60평대가 80억 찍는 거는 자연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세상에 그죠? 그것도 이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2040 그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충고를 기존에 이제 35층을 제한해 놨어요. 네, 이게 네. 이제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2013년부터 서울 네. 스카이라인에 대한 네. 기본 원칙을 기쳤고 거기에 따라서 제3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영정률을 250%로 네. 하는데 거기를 35층까지만 층고 제한이 층고 제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한강변에 있는 연접부에 있는 아파트는 15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연접부에 있는 15층 그냥 그대로 두자. 네. 하지만 그 이제 한강변 라인에 있는 층고 제한은 35층을 폐지를 하고 네. 또 올리자. 근데 올리는데 그럼 맥시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맥시멈이 현재 지금 영종률 250% 범위 내에서 올린다는 거거든요. 올린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렸을 경우에 35층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한 40층 이상으로 예. 이 정도 이제 유지된다는 건데 네. 역시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충고에 대한 제한이 폐지했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영종률이 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불붙기는 어렵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내일 대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내일이네. 내일이네. 네, 저희 투표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하셔야죠. 아직 안 했어요. 저 사전 투표 했어요, 저는. 하셨어요? 네. 내일입니다, 내일. 네. 내일 소중한 투표 꼭 네.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일 이제 결과 나오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거대 양당 후보, 두 후보의 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영종률을 상향시키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에서. 네, 네. 최대 500%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500%까지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250%를 풀어서 충고 제한 35층을 없애버리면 서울 네. 같은 경우에는 60층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네,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언제 풀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4종 주거 일반 구역 그런 거 생긴다고. 그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 예, 일부 신도시를 타켓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 내에 용적률을 올려서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뭐 분당 아파트 가격 엄청 오르겠네. 그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네. 탄력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충고 제한을 떠나서 이제 저희 네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이제 크지 않아서 네네.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이 붐이 이제 재건축으로 다시 재건축으로 바뀔 가능성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분당이네.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네. 난 이후에 네. 강남이나 성수나 용산에 그 재건축 하려고 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네. 다시 그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한강 맨션 같은 네. 경우 대표적으로 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5층, 네. 50층까지도 지금 다시 그 도면을 그리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막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막 트리마제 막 6채씩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첼리투스 막 7개씩 막 있는 그런 게. 맞아요. 와. 그게 이제 예전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충고 제한이 있기 전에 네. 다 이렇게 관철 받고 나서 이제 들어왔던 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좀 더 재건축에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왜 활성화되는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기본 정책이 공급이잖아요. 근데 네네.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도권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구와 출구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막혀 있어요. 네네. 이제 재건축의 입구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네. 지금 현재 이제 강화돼가지고 3단계로 돼 있잖아요. 네. 3단계 됐는데 뭐 1차, 2차 통과했다 하더라도 제3차 마지막에 있는 적정성 검토에서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14건을 신청했는데 단 한 건도 통과하는 게 없다.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대권 주자가 이거를 풀어주겠다. 아하. 완화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입구는 풀어놓은 거예요. 왜? 이게 풀어져야지만이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이게 이제 출구거든요. 네네. 이제 준공 시점으로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뭐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보여요. 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재건축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뒷받침되는데 네. 이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앞으로 어떤 완화의 기조에 네. 이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2040 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던 것은 이건 시발점이고 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강변 라인에 있는 뭐 국동 아파트라든지 한강맨션이라든지 네. 이런데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만 장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강남이라든지 이런 고가 아파트의 매가가 상승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단계, 소위 말해 2인자죠. 네. 2인자가 1인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올라가고, 네. 3인자는 또 2인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그죠,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동네가 그거잖아요. 천장 뚫어줘야지 이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억 시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다가 100억 붙여도 돼. 이거를 이 압구정동, 반포 이런 데서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딱. 자, 천장 가격 자 이제부터는 100억 게임입니다. 따라오래 들 따라오세요. 이러면 그 옆에서 이제 뭐 그 올라가고 그다음 잠실 올라가고 그쵸. 마용성 따라가고 뭐 그리고 또 잠실 올라가면 그 밑에 분당 움직이고 그리고 뭐 용인까지 이렇게 온기가 쫙 퍼지는 동탄 이런 데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강남과 고가 아파트 잡으려 한 거죠. 여기를 부러뜨리면은 다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네. 근데 그 지난 5년 동안 그 정책을 폈는데 결국 네. 실패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머뭇거리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최소한의 방어선 두고 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제 좀 속도를 좀 가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평형을, 압구정현대 60평을 80억을 주고 사신 분, 그분은 이제 대출도 안 되실 거고. 그렇죠. 일단 15억 이상이니까 대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죠? 예. 2년 해야죠. 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여기를 구입하는 것 승인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주택자도 안 되는 거고. 무주택자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나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간 분은 지금 여기에 80억을 주고 압구정 현대 제가 뭐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구경은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때려박는다고 해도 진짜 그 단지나 이런 것들 거기 주차나 이런 게 그리고 그 뭐 분리수거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주차장에 있고 막 그런 옛날 단지 진짜 옛날 단지의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80억을 넣고 실거주를 한다는 게 80억이 있으려면 수백억대 부자일 텐데. 그렇죠. 그죠? 내가 그 돈이 수백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서 실거주를 한다?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이면은 건물도 사도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네네. 본인이 아니라 어떤 그 금주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네네. 부모님이 좀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부모님 돈은 많아. 네네. 돈은 많은데 본인은 이미 이제 그 주택을 갖고 있어. 네. 근데 아이를 이번 기회에 따로 떼놔서 아이한테 80억을 해줬다. 네. 야, 증여세가 더 싸니까. 그쵸. 그 냄새가 네. 지금 무럭무럭 납니다. 이거 증여세 내고 하지 않았을까? 네. 8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근데 이게 지금은 80억이지만 네. 향후 5년 내에는 이게 또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 100억 시대.
이게 5년 전에 제가 그 성주님 강의를 수강을 했을 당시에 네네. 그때도 성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100억짜리 아파트 그들만의 리그가 네. 서울 수도권 안에서 형성이 이제 그렇게 가격대가 네.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서울에 진입을 하려면은 네.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5년이 지나고 나서 8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100억 되려면은 5년까지는 이제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 2년 사이에 네. 그런 아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때는 압구정 현대가 30억대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 시점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또 욕먹었어요. 어떻게 아파트 100억 하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어차피 이거는 우리끼리 지금 보면 한 3,000분 정도 계시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 만약에 내가 그냥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 첫 번째. 그다음에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재초한. 그렇죠. 그쵸? 거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게. 네네. 시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어떤 사례로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반포. 네. 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그 헌법에 사표를 받은 것도 2019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네네. 받은 거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네.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네네네.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안에 대한 부분이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공급 대책과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에요. 제초안은 네. 수요 억제 정책을 하고 있을 때는 발을 맞출 수 있는 규제예요, 이게. 네네. 예, 그렇지만 공급 대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제초안은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리고 또 제초안은 이게 준공 시점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업 초기에 있거나 지금 현재 압구정 현대 네.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됐을 때 시점 또 그 과정에서 전 제초하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완화되거나 아니면 또 유예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책적 상황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네. 이런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또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냥 방금 눈에 띄어가지고 클릭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서 강남 하는구나. 이게 기사가 눈에 뜨더라고요. 부동산 아파트에도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다. 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된다고 뉴스 나오는데 강남 아파트는 매매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1월에 80억의 매매 계약서 쓰면서 이게 40대 분이 샀다는데 부모님이 80대 부모님 뭐 70대 이렇게 되시고 자녀분이 샀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쵸? 뭐 정확하게 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40대 초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초, 송파, 강동구가 서초, 송파, 강동은 조금 빠졌는데 여기는 신고가 거래가 강남구는 신고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강남 라인뿐만 아니라 강북 라인 쪽에 있는 재건축에 대한 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여파가 여기서 매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북 전체적인 재건축 특히 지금 이제 제초안에 대한 부분은 움직이지 않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재건축의 초기 시장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하고 싶어. 근데 미래에 어떤 좀 그 자금적으로 좀 좋은 집에서 좀 새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지금 강북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아니면 도봉구 이쪽에 있는 중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네. 최근 들어서 많이 꺾였거든요, 지금. 네. 좀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지금 타이밍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 지역이 사업 초기 약간 안전진단. 네. 네, 이 전후의 지역들이 단지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도 또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네. 아,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는 5년 안에 20억 이상 간다 생각합니다. 아, 20억. 20억. 예, 20억 이상. 재건축 아파트들. 그렇죠. 네. 지금 초기 시장에 있는 재건축 네. 아파트는 25 이상 간다 생각하고 있고, 아. 이게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네. 3억대, 4억대 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전부 다 8억, 9억 이렇게 하고 있으니, 충분히 저는 이제 20억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이게 수요 억제에서 공급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네네. 단순히 공급만 확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동반될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슈님 거주 2년 풀렸어요. 예, 이거 풀린 지 꽤 됐어요. 한 1년 반 됐나? 그렇죠. 1년 됐나? 네, 뭐 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세가 막 빠지고 막 맞아요. 네, 그쵸. 전세 급등했다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건 제 고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친한 사람의 고민이에요. 네. 한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대요.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당에 좀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지금은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서울에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이지만 네. 거기는 리모델링 시범을 포함을 해서 네. 리모델링에 대한 움직임도 이전에 나타났던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지역들조차도 용적률이 높아진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전부 다 재건축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네. 수익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분당이 과거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이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면서 네.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체감 지수가 좀 낮아진 거죠. 이 가격 네, 지수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가 분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더 굿초이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포보다 싸더라고요. 그게 정말 네. 진짜 천지개벽한 거예요. 마포구가. 그쵸? 예. 근데 이게 불과 그거 똑같아요.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네. 가격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마포구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3년 동안에 네.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 정자동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쵸.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정자역 인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를 쓰잖아요. 네, 네. 이런 아파트 같은 한솔. 경우에도 맞아요. 네. 한솔 뭐 오단지도 그렇고 네, 네, 네. 거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네. 살고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리모델링 재건축이 그 지역이 진행이 된다 했을 네, 경우는 네, 새 네. 아파트로 받을 걸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던 대표적인 지역들이 한 곳인데 네. 저는 뭐 한솔 포함해서 정다동 이 지역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눈여겨 봐야 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약간 이거 자꾸 뭐 그런 게 됐는데 저는 이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사정들을 근데 이제 고민 상담 시간인데 저 친구들도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좀 저 방송 끝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진짜로. 저 방송 중에 다 보는 앞에서 하거든요. 그죠? 이래서 친구를 잘 둬야 돼요. 네. 신사임당의 친구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야탑이 좀 싸다. 네. 그래서 뭐냐면 분당에서 야탑이 굉장히 이제 그 터미널이 있던데 그쪽으로 거기 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판교 바로 옆이고 야탑이 분당이랑 그 생활권도 공유하는데 야탑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분당을 투자할 거면 야탑을 해볼까? 그 전통적으로 뭐 서현동, 임해 뭐 이쪽 그 정자동, 그렇죠. 이쪽 순회동 이쪽 말고 야탑이 싸 보이니까 분당에서도 싸 보이니까 그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나중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했을 네. 경우에는 야탑하고 서현하고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현에서 올라간다고요? 예. 야탑하고 네. 서현의 가격 차이가 네.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만큼 서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네. 어쨌든 분당에 있어서 네네네. 분당에 있어 입지적 최고의 가치는 학군입니다. 아. 네, 학군이고 네네네. 학군에 여기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애로사항은 네. 집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새 집인데 네. 수익도 이제 고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더 확고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탑은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자금적 상황이 안 돼, 성이 너무 비싸 네. 라고 한다면 야탑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이러는데, 야탑에 투자 계획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는 주택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 이번에 중공공 만기되는 거 있거든요. 그 만기된다고 문자 오더라고요. 저 만기되는 거 내가 다 챙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딱 문자 보내가지고, 이제 만기되니까요, 이거 뭐 팔든 말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세금 때릴 겁니다. 이게 오더라고요, 문자가. 그래서 저 그거 도래되는 거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탑 제 얘기 아니다. 이거 진짜 친구 얘기예요, 진짜로.